퇴직 후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 앞에서 갑자기 말문이 막힌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전화기를 보는데 연락할 사람이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밥을 먹고 나서 시계를 보는데 아직 오전 10시밖에 안 됐다. 이 일상이 낯설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 만든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댈 곳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으로 이끄는 공간, 공간본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와닿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할을 잃을 때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 역할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막막하게 느껴지죠. 퇴직 후의 혼란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만 겪는 일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달라지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있다면 분명히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퇴직 후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5가지. 1.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라.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직업으로 대답하려 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직업은 여러분의 일부였을 뿐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일하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심, 책임감, 사람을 이끄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 이것들은 퇴직을 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당신 안에 있죠. 지금부터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문장을 직접 쓰기. 종이 한 장을 꺼내서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뭐뭐한 사람이다. 직업을 빼고 채워보세요. 나는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이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다. 이 문장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이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한 번씩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둘째, 내가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우선 종이를 반으로 접으시고요. 왼쪽에는 내가 잘하는 것, 오른쪽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습니다. 잘하는 것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 운전, 숫자 계산, 사람 상담, 정리정돈, 글쓰기, 가르치기. 좋아하는 것의 예는 이런 겁니다. 산책, 음악 듣기, 뉴스 보기, 뜨개질, 식물 키우기. 이 두 목록이 겹치는 지점, 바로 거기에 새로운 정체성의 씨앗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고 좋아한다면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 상담을 잘하고 좋아한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역할의 시작입니다. 셋째, 작은 역할 하나를 새로 맡아보세요. 정체성은 생각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장 아주 작은 역할 하나를 맡아보세요. 동네 경로당에 총무를 맡는다. 아파트 게시판 관리를 자원한다. 주 1회 도서관 봉사에 참여한다. 손주들의 방과 후 픽업을 담당한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역할이 생기면 정체성이 따라옵니다. 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 한 문장이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보다 리듬을 만들라. 시간을 관리하려 하지 말고 리듬을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지. 그런데 막상 해보면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삶이 충만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텅 비어 있으면 마음도 같이 텅 빕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면 자책이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졌지?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가 없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해결책은 빡빡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바로 리듬입니다. 리듬이란 무엇일까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그게 전부이죠. 그럼 리듬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딱 3가지 고정 시간을 정하세요. 3가지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낮에 하는 한 가지 활동,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신다. 오전 9시에 30분간 동네를 걷는다. 저녁 9시에 오늘 하루를 짧게 일기로 쓴다. 이 3가지만 지켜도 하루에 뼈대가 생깁니다. 뼈대가 생기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채워집니다. 처음 2주만 버티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둘째, 아침 루틴을 의식처럼 만드세요. 아침이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아침 루틴을 작게 설계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햇빛을 맞는다. 물을 한 잔 마신다. 5분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 오늘 할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정한다. 이 4가지 다 합쳐서 10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20분이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뭔가를 한다. 그 느낌이 생깁니다. 셋째, 주간 리듬표를 만드세요. 하루 리듬이 잡혔다면 이제 한 주 단위로 넓혀보세요. 요일마다 작은 테마를 정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운동하는 날, 화요일은 배우는 날, 수요일은 사람 만나는 날, 목요일은 나를 위한 날, 금요일은 정리하는 날. 대단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은 운동하는 날이다 라는 기준 하나가 생기는 것. 그것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리듬은 삶의 낯입니다. 폭풍이 와도 닻이 있으면 배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리듬이 생기면 삶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줄이지 말고 재정비하라. 퇴직 후 많은 분들이 관계를 정리합니다. 이제 귀찮게 연락하기도 싫고, 나 없어도 다들 잘 지내는데 뭐,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약해집니다. 외로움은 느낌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신체 신호입니다. 그런데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연락할 수 있는 사람 3명을 떠올리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밥 한번 먹자라고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오늘 문자 하나를 보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밥 한번 먹어요. 오랜만에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관계를 살립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관계의 양보다 질을 선택하세요. 퇴직 전에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퇴직 후에는 관계를 넓히려 하지 마세요. 깊게 만드세요. 100명이 아는 사람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3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 3명과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도 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관계에 시간을 쏟으세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셋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 공간으로 나가세요. 기존 관계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 찾아보세요. 주민센터 문화강좌, 도서관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종교 공동체, 경로당 프로그램. 어느 것이든 한 가지를 골라서 일단 나가보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됩니다. 두세 번 나가면 얼굴이 익습니다. 얼굴이 익으면 인사가 됩니다. 인사가 쌓이면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깊어지면 진짜 관계가 됩니다.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만 낯선 게 아닙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쓸모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라.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퇴직 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회에 기여하는 게 없다.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이 생각이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가장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쓸모와 의미는 같은 걸까요? 쓸모는 생산성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고 벌고 기여하는 것이죠. 의미는 다릅니다. 의미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누군가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쓸모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살아있는 한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의미를 찾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떠올려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있어서 좋았던 사람이 있었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며 웃었던 순간,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을 때 상대방이 밝아지던 표정,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을 때 맛있다는 말 한마디, 이것들이 의미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것을 매일 저녁 3가지씩 적어보세요. 한 달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둘째, 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엄청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직접 전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같은 처지의 이웃과 경험을 나눠보세요. 동네 커뮤니티에서 내가 잘하는 것을 나눠보세요. 요리를 잘하신다면 이웃에게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텃밭 경험이 있다면 초보자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직장 경험이 있다면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가닿는 순간 의미가 생깁니다. 그 의미가 삶의 이유가 됩니다. 셋째, 작은 기여를 하나 선택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거창한 봉사나 대단한 활동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기여 하나를 정해서 꾸준히 해보세요. 매주 한 번 혼자 사는 이웃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 한 달에 한 번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가족 단체방에 매일 아침 좋은 글귀 하나를 올린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꾸준함이 쌓이면 나는 이걸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의미가 됩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오, 늦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제 배울 나이가 지났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느껴지는 것과 사실은 다릅니다. 늦었다는 느낌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인간은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동 자체가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시작이 늦은 게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럼 늦었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목록을 써보세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이렇게 써보세요. 살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었지만 바빠서 못했던 것들, 시간 제한 없이 써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사진 찍기, 외국어 배우기, 수영 배우기, 자전거 타기, 요리 배우기, 여행 다니기. 하나하나 적다 보면 설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중 딱 하나 가장 설레는 것을 고르세요. 그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잘할 자신이 없어서, 남들 보기 창피할 것 같아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0대에 시작하면 60대에 맞는 속도로 하면 됩니다. 빨리 적응해야 하거나 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주변에 나 요즘 이거 배우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작게 시작하고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아주 작게 시작하세요.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스케치북 하나를 삽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 기초 강의 하나를 봅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오늘 하루를 3줄로 씁니다. 딱 한 달만 해보세요. 거창한 목표 없이 그냥 한 달. 한 달이 지나면 멈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은 이미 달라져 있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엔 누구나 서툽니다. 시작이 전부입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가벼워지셨으면 했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천천히 해도 되는구나. 그 마음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70대도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절대 빈말이 아닙니다. 아직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부터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챕터의 첫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퇴직 후 삶의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 5가지. 1.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라. 2. 시간보다 리듬을 만들라. 3. 관계를 줄이지 말고 재정비하라. 4. 쓸모가 아니라 의미를 찾아라. 5. 늦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주변에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2번째 전성기를 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감본부에서는 항상 당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